네, 해외 선물 따라잡기입니다.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비즈팀 연결하겠습니다. 김철영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해외 선물 시장 흐름 짚어주시죠. 네, 전일은 미국의 엇갈린 경제 지표와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반되며 상품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유럽 시장이 개장한 직후 터키는 자국 영공을 무단 침입한 러시아 소속의 군용기를 격추하면서 다시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에서의 엇갈린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도 시장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다음 표를 보시며 전일 미국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귀추가 주목됐던 미국 GDP 지표 수정치가 발표되었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이날 3분기 GDP 성장률을 2.1%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3단계로 발표되는 GDP 지표 중 두 번째 단계인데요. 3분기 수정치는 2분기 확정치인 3.9%를 밑돌지만 2분기의 GDP 성장률이 1분기에서 크게 반등했던 점을 고려하면 성방했다는 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각 경제지표는 최근 미국의 기업 재고가 크게 는 것에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 연준의 다음 정례회의에서의 금리 인상의 무게가 한층 더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을 대폭 하회하면서 발표되었습니다.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해당 월 발표치가 90.4로 전월 수정치인 99.1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다가 월 초 발표된 고용지표가 실질적으로 좋게는 나왔지만 소비자의 기대 수준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 증시는 장 초반 낙폭을 후반부로 갈수록 만회하며 3대 선물 다 만회하며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의 급등에 따라 에너지 업종이 일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간만에 금과 구리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소폭 상승 마감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터키 사태 여파로 급등했습니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중동 지역의 원유 생산과 수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이 우려감은 공급 과잉이라는 총체적 난국인 원유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이끌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WTI 가격은 전일보다 2.3% 상승한 42달러 8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11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요. 런던의 브렌트 역시 2.4% 상승하며 배럴당 45달러에 안착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터키 사태의 여파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IS 테러에 이어 터키와 러시아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며 통화 안정성이 가장 높은 엔화와 스위스 프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달러가 비교적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13% 하락한 99.62로 마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통화 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아무래도 수출입 무역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타국과의 환율이 사업체 혹은 나라의 관심사로 대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 강화된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시장 진입 장벽에 투자를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글로벌 환율의 투기성 매매를 원하시는 개인 고객들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기 좋은 품목들은 역시 세계 최대 상품 거래소인 CME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ME 거래소에는 기본적으로 달러와 대비 각국 통화 선물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다음 표를 통해 소개해드릴 통화 선물들은 빅사이즈 기준으로 대략 하루 평균 20에서 30만 건 정도 거래량을 기록하는 최고 인기가 많은 품목들입니다. 여기에 더 적은 증거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통화 선물이 있는데 빅사이즈의 10%의 증거금, 계약가치, 팁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 사이즈, 마이크로 사이즈 통화 선물은 정규 품목에 비해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해서 가격 급변 동시에 호가 공백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불리한 가격에 체결을 시킬 수 있다는 상황이 발생되오니 이 위험성을 인지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약 5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니 처음 접하신 분들께서는 이 상품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키워나가시고 매매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통화 시장의 화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미국 달러 통화의 통화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달러와 가치 상승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미국 자본이 신흥국에서의 유럽에 투자했던 자본이 회수되며 해당국에서의 해당 통화 가치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화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신다면 언제나 유로존의 경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14년 2분기부터 시작된 유로화의 하락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호전의 경기 둔화와 더불어 늘어나는 실업률, 제조업 경기 하락세, 몇몇 유로존 국가들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불투명성 존재에 대한 위기감에 지속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지만 2014년에는 그리스라는 큰 위기가 유로존에 불을 지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인 ECB는 두 차례인 6월과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고 채권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5년 1분기의 저점인 1유로당 1.0463달러를 기록한 역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그리스 디폴트 문제에 관한 해결 조짐의 등락을 반복했고 미국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글로벌 달러화 영향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여전히 물가가 ECB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드라기 총재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양적 완화를 증가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화 선물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품입니다. 각국의 통화 정책, 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해당국의 이슈와 이벤트에 집중하시어 거래에 임하셔야 될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